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다시 찾아온 민수공원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찍었던 A Glimpse into NYC's Asian Creatives 라는 미니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작업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작업이 일단은 제가 블랙매직 파켓 6K 프로를 구매한 뒤 테스트 촬영 이후로는 제대로 풀데이로 찍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게 찍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역시 확실히 느끼는 거는 뉴욕에서 배경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구성은 사실은 지난번에 작업했던 서울의 7명의 크리에이티브들을 이런 형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인터뷰하고 촬영해서 영상 작업물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 반응도 꽤 괜찮았고, 제가 집중해보고 싶은 유스컬처라든지 정체성,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똑같이 가져와서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맷은 사실 아이디에서 제가 처음 레퍼런스를 찾아서 작업을 했던 방식인데, 아이디라는 바이스 서브 채널에서 What It's Like to Be 16 in 도쿄, 서울, 뉴욕, 베를린 이런 식의 영상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스펙 커머셜을 만드는 것처럼 저도 뭔가 이런 형식의 영상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뭔가 그게 잘 되니까 이제 뉴욕에 와서도 한번 동양인 크리에이티브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오자마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은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첫 촬영 날부터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하루 촬영으로 끝낼 예정이었는데,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 영상을 쓰지 말아달라고 해서 하루 풀데이로 촬영을 한 다음에 한 명분 거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 다른 날 고맙게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다른 날 다른 분을 촬영을 해서 5명을 채워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4명으로만 그냥 갈까 했는데 이제 인물마다 트랜지션이 있어서 그냥 뛰어넘어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갈 분을 찾아야 됐었는데 다행히 오케이를 흔쾌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섀도우 같은 경우는 파슨스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이번에도 촬영을 부탁을 해서 뉴욕은 이제 건물에 파이어 에스케이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파이어 에스케이프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파이어 에스케이프 이 친구 집이 막 10몇 층 이래가지고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자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파이어 에스케이프에.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룸메이트 방 쪽 창문으로 나가서 이제 앉아있고, 저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서 파이어 에스케이프를 이렇게 찍었던 건데, 사실은 저도 산지 얼마 안 된 카메라를 그렇게 삼각대 위에다 해서 올려놓는 게 조금 무섭긴 했는데, 다행히 그 인터뷰 샷 중에서는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샷인 것 같아요. 그 약간 뿌연데 약간 사실은 하이라이트이 아예 나가버렸는데, 이게 제가 모르고 있던 건데 블랙매직 B로는 하이라이트 리커버리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하이라이트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노출이 날아가도 제가 그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약간 하늘이, 근데 사실 그날 자체가 엄청 흐리고 하이라이트 리커버리 할 게 없어요. 진짜 날씨 자체가 되게 흐렸어요. 그래서 그 회색의 백그라운드에서 빨간색 이렇게 조끼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컬러가 팝이 되니까 약간 더 컬러의 팝이 표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일단 그 샷, 거기 파이어 에스케이프에서 찍은 이 카메라 내려다보는 샷, 이거랑 하이라이트 약간 파란색을 줘봤어요. 그래서 약간 대비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그거 아주 좀 마음에 드는 샷입니다. 그러고 진행은 사실 그냥 일단 거의 다 인터뷰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근처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 특징에 대한 걸 찍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길에서 멋있어 보이고 이러는 이미지들 위주로 찍으면은 괜찮겠다 싶었고, 룩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섀도우를 찍기 전에 일단은 딱 처음에 생각 들었던 거는 카우보이 모자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서 본 영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카우보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딱 카메라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서, 트랜지션을 할 때도 생각해 보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때 뭔가 모자로 이렇게 가리면은 멋있게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는 게 이제 다음 리오한테 넘어갈 때 트랜지션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오 집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근처 이제 물가 쪽으로 걸어가서 찍고, 이제 촬영 감독이니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찍고, 이때 사실은 시티바이크를 빌려서 타고 가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시티바이크가 안 돼가지고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날 주말이라 그런지 그거는 못 찍었어요. 그리고 리온의 이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엄청 작은 완전 초록색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찍은 샷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저는 이걸 찍을 때 프로미스트 필터를 끼고 썼는데 프로미스트 4분의 1을 끼고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제 광원 그 조명의 소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블룸이 되는 효과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이루려고 하는 필름 룩에 적절한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트랜지션도 뭔가 찰칵찰칵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라오라는 마스크로 의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죠. 친구에게 넘어갈 때 뭔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랜지션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약간 즉흥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찍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다행히도 라오 집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가 엄청 예쁜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쁜 노란 복도에서 미친 척하고 몇 개만 보여줘. 그래서 이제 찍었던 몇 개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찰칵찰칵 넘어가는 리오의 카메라에서 찰칵찰칵 넘어가는 부분이 편집 과정에서 이제 딱 맞아 떨어져서 참 그 부분 트랜지션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의 인터뷰 장면이 가장 색보정하기 어려운 샷이었는데, 이게 제가 아직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ISO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전반적으로 DSLR이나 미러레스에서 오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ISO는 그냥 낮으면은 노이즈가 적게 생기고 이제 노출 조절할 때 정도만 써주는 도구죠 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랙매직 같은 경우에는 ISO를 낮게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ISO를 낮게 찍으면은 오히려 하이라이트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낮에는.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엔 이거를 뭔가 여유분을 두고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낮에도 800으로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800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미러레스나 소니 카메라들은 막 200 막 이렇게도 내려가죠. 640 뭐 이렇게도 내려가죠. 바깥의 노출 정도와 이제 방 안의 노출 정도, 이제 특히나 인물이 창가에 앉아 있으니까 그 대비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비로로 했기 때문에 ISO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낮추면은 바깥은 이제 노출이 괜찮은데 안이 완전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도 인물 인터뷰 영상인데 인물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딱 중간 지점을 찾아서 최대한 하이라이트를 내려줬고, 벽이 살짝 이렇게 마젠타랑 그린이랑 섞여 버려서 아쉽긴 한데, 그 외적으로 바깥에서 찍은 영상들은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청 흐린 날이어서 색깔도 채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린님을 찍었는데 뭔가 역동적인 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한 명쯤은. 그래서 주는 장면도 찍고 인터뷰도 찍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분부터 이제 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 정도를 잘 생각을 했었어야 했어요. 이제 뉴욕은 다행히 조명이 많아서 어딜 가나 꽤 밝게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조명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비어있는 이제 창고 앞에 엄청 이쁘게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이거 살짝 초록기를 줘서 찍으면 엄청 멋있겠는데 해서 이제 거기서 찍었던 춤추는 장면이 마음에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랄프는 이제 뉴욕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인데 이제 브루클린에서 찍었고 인텔파크인가 하는 브루클린의 이제 뉴욕이 저 멀리 보이는 공원에서도 찍었고 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안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랄프랑 이제 편집을 할 때는 랄프랑만 유일하게 이제 파일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색 보정까지 완료를 해서 그 친구한테 주면은 이제 얼굴을 이제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고 했던 건데 말을 일단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같은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랄프는. 아무튼 그렇게 랄프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파일을 하루 정도 주고받으면서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앞으로도 이런 걸 더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자면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촬영을 해도 되겠구나, 조금 더 이기적으로 찍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117가 막 110몇 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트 빌리지 찍었다, 브루클린에 갔다가 미친 동선을 혼자서 짐을 들고 처음에는 지하철로 이동을 하면서 나중엔 우버도 타면서 이동을 했는데 우버 비용 100불이 넘게 나왔고 그래도 뭐 이 프로젝트를 100불 주고 찍었다면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짐이 많다 보니까 삼각대와 장비를 다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체력을 엄청 많이 소모를 해서 다음날 진짜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누구 조수를 한 명을 같이 도와줄 친구와 함께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기적으로 한 장소를 픽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다 시간대별로 모아서 찍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좀 더 인티미트한 인터뷰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떤 인터뷰에서 마음에 드는 말들을 집어내기 더 편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에 했던 영상은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정도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준비를 해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기적으로 찍었어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느낀 점은 다음번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나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인카메라 트랜지션으로 보여주는 거 되게 재밌고 눈에 확확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음번에는 약간 뭐 한 명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 Glimpse into NYC's Asian Creatives라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정과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고요. 최대한 이 영상을 프로모트 하려고 해보았는데 역시 프로모션 하는 건 힘들고 그렇네요. 그래도 일단은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봐주고 공유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